일부 야당 의원과 보수 언론에서 이번 특별 채용을 공정 프레임에 걸어서 마치 신규 교사들, 젊은 교사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특별 채용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가 아닌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린 것은 교육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특별 채용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일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청 특별 채용권을 1호 사건으로 하겠다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특별 채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 채용도 2018년 교육공무원법 12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공고했고 그에 따라서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입니다.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하는 사유로 인해서 다시 교사로 임용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복직 문제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1993년 1557명이 특별 채용된 것이 바로 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 채용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0년부터 바로 최근까지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56명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교조 활동과 관련된 분들이 많고 또 비리 사학에 저항하던 해직된 분들이 다시 채용되는 그런 일들이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수 교육감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특별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 채용의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특별 채용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 동안 2000년부터 거의 4,000명 가까운 교원들이 특별 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 채용이 어찌 보면 교육감의 인사권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채용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민주화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사유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5명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물론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서울시 교육청에 다툼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또 서울시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채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야당 의원과 보수 언론에서 이번 특별 채용을 공정 프레임에 걸어서 마치 신규 교사들, 젊은 교사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신규 교원 채용과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특별 채용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별도의 절차이고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울시 교육청 특별 채용이 과연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인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제19 감싸기,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월 30일까지 104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달라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사건이고 그중에서도 400건이 검찰의 비리와 부패를 고발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지만 공수처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를 설립했을 때 당연히 공수처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비리와 부패,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경찰 고위관부든 당연히 그것이 1호 사건이 되는 것이 맞다고 기대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1호 사건이 과거 전교조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또는 정치활동과 관련돼서 해직당한 분들의 복지권에 대해서 그것을 1호 사건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검찰이 공수처가 기소권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엄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과 그리고 법원과 그리고 막강한 정치권과 맞짱 뜨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만한 교육계를 1호 사건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자괴감 어린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계의 특성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교육계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전교조가 1557명이 특별 채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법의 노조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많은 교원들이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해서 해직됐습니다. 그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교육계 내에 계속 존재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사건은 그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채용된 5명은 4명은 첫 교육감 직선제 선거 때 정치활동 관련돼서 해직된 경우이고 한 분은 대통령 선거 때 SNS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 분입니다. 아시지만 ILO 협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진국의 경우 교사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2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현직 교사가 다수가 정치활동도 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우리의 특성, 그리고 그 정치활동 과정에서 해직됐던 분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교육계 내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이번 특별 채용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삼았던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계속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기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교육계의 극단적인 갈등이나 또 교육계가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